바람이 매섭게 부는 송북항. 거센 파도가 부두 아래를 쓸어내릴 때 하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외칩니다. 윤세영, 제발 어디 있는 거야? 지석도 숨을 헐떡이며 두리번거립니다. 눈동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흐트러져 있고 속절없이 반복되는 파도 소리에 묻힌 세영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때 지석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자 화면에는 윤세영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세영아, 세영아. 어디야? 지금 어딘데? 수신된 그 짧은 통화 속 세영의 목소리는 고요하지만 그 안엔 처연한 울음이 스며 있습니다. 지석 씨, 내가 사랑한 사람은 지석 씨였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세영아, 세영아, 안 돼. 끊지 마. 지석은 눈이 뒤집힌 듯 달립니다. 하나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해안을 뒤지다 물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세영을 발견합니다. 윤세영, 안 돼 거기서. 하나는 소리칩니다. 그러나 세영은 바다를 향해 한 발, 또 한 발 내디딥니다. 계속해서 차가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세영. 바짓단은 이미 물에 잠기고 그 작은 어깨는 한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나 그냥 없어지고 싶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없으면 다 끝나. 그 순간 바닷물에 뛰어든 구하나. 옷이 젖는 것도 발밑이 미끄러운 것도 모른 채 세영에게로 돌진합니다. 윤세영, 제발 정신 차려. 세영은 하나를 밀쳐내며 소리칩니다. 나 놓으라고. 나 좀 냅둬. 그냥 이렇게 끝내게 놔달라고. 하지만 하나는 물에 잠긴 팔로 세영을 끌어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을 덮어도 팔에 멍이 들어도 하나는 놓지 않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어. 근데 그 전에 네가 망가뜨린 사람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부터 빌어. 신 회장님께, 은총이한테, 그리고 너 자신한테. 그 말에 세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물속에서 움츠러든 세영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하나는 세영을 품에 꼭 안으며 눈을 감습니다. 무서운 거 알아. 근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면 진짜 아무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그 순간 부두 위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세영아. 지석이 달려옵니다. 그는 무릎이 바닥에 닿을 만큼 몸을 던져 두 사람을 껴안습니다. 세영아, 죽지 마. 제발 살아있어줘. 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온몸이 떨리는 세영을 꼭 안은 지석. 그들의 머리 위로 밤하늘은 비를 품은 듯 흐릿하게 일렁입니다. 그 시각 최명진은 아무 말 없이 택시에 올라탑니다. 입술은 꼭 다문 채였고 미간엔 깊은 주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증거불충분. 그 단어 하나가 명지의 입가에 옅은 비웃음을 그립니다. 형님이 실망하시겠네. 아직은 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이제 좀 아셨으려나? 그렇게 도착한 곳은 신여진의 집. 안은 적막하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신여진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듭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뻔뻔한 얼굴로 들어오는 한 사람. 최명지. 여진은 일어서며 말합니다. 누구 맘대로 들어오래? 당장 나가. 그러자 명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형님? 설마 아직도 여기가 형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집에 대한 미련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텐데. 여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곤 한 발 다가가 묻습니다. 경찰서에서 벌써 나왔어? 그 증거들로도 널 못 잡아뒀단 말이야? 명지는 어깨를 으쓱이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나온 거죠. 경찰도 이제는 함부로 안 움직여요. 형님처럼 감정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 말에 신여진의 이마가 찌푸려지며 눈썹이 파르르 떨립니다. 찰싹! 결국 참지 못한 회심의 한 손이 명지의 뺨을 강하게 후려칩니다. 명지의 얼굴이 한쪽으로 휘청 돌아갔다가 천천히 다시 정면을 향합니다. 소리보다 더 컸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울려 퍼진 긴장감. 뺨에 닿은 손자국은 붉게 번졌고 눈빛은 차가운 쇳조각처럼 반짝입니다. 여진은 짧게 웃으며 명지에게 천천히 다가섭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네가 사문서 위조로 훔쳐간 내 집, 네가 급하게 돈 필요해서 팔았던 이 집. 내가 다시 사들였어. 정당하게. 누구한테 파는지도 몰랐나 보네? 여긴 이제 다시 내 집이야. 순간 최명지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입술이 떨리며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만큼 분노가 치밉니다. 그걸 다시 샀다고요, 형님이. 하. 명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여진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넌 이 집에 발 디딜 자격 없어. 그리고 그 수첩 반드시 찾아낼 거야. 내가 수첩 꼭 찾아서 너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사문서 위조의 사기에 다른 죄까지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고소할 거야. 이번엔 내가 확실하게 끝낼 거야. 명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부라리며 여진에게 쏘아붙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디? 신여진의 집 문을 힘껏 닫고 나온 최명진은 입술을 깨문 채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아직 뺨이 얼얼했지만 그것보다 더 명지를 조급하게 만든 건 그 수첩이었습니다. 형님이 수첩 찾겠다고 저 난리인데 혹시라도 이미 건드린 건 아니겠지. 확인하러 가야 해? 당장. 명지는 곧장 비밀 금고로 향하고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열린 금고 안에 고이 보관된 검정 가죽 수첩 하나. 명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첩을 꺼내듭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친 명지의 눈에 조영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유진이 사고 당시 시간과 장소, 입금 내역 그리고 은총이와 관련된 메모가 스쳐갑니다. 이것만 지키면 최소한 깜빵에서 평생 썩을 일은 없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낯선 발소리와 함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최명지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등 뒤에서 들려온 형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명지는 얼어붙은 듯 멈춰섭니다. 뭐야, 설마 수첩 얘기?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수첩을 덮은 명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허리 뒤로 감춥니다. 숨을 들이마신 명지는 괜찮아, 침착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무슨 일이시죠? 명지가 태어난 척 묻습니다. 명지는 짧은 순간 숨겨둔 수첩이 땀에 젖을 만큼 손에 힘이 들어간 걸 느낍니다. 명지의 얼굴에는 미소 비슷한 경직된 표정이 떠오르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명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합니다. 유진양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방조 및 사건 은폐 혐의가 새롭게 제기돼서요. 간단한 사실 확인차 왔습니다. 그 순간 최명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십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동자. 형사는 그 0.5초짜리 반응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최근 새로운 진술과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때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요.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한 사실 확인입니다. 명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이고 그때도 제가 관련 없다는 거 이미 밝혀졌을 텐데요. 명지의 말에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되받습니다. 그때 유진양의 실종이 최명지 씨와 관련이 있다면 뺑소니 사건도 최명지 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명지의 손끝에서 들고 있던 수첩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명지는 그 수첩을 뒤로 감추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 돼. 이 수첩이 발견되면 모든 게 끝이야. 조영사랑 나눈 얘기, 돈 받은 기록, 유진이 이름까지. 이건 절대 못 들켜? 이건 아직도 나만의 카드야. 그러고는 속으로 천천히 결심합니다. 지금은 형사들이 내 옆에 있으니까 직접 옮기긴 위험해. 그래, 오늘 밤 이 수첩을 세영이한테 맡기자. 세영이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자. 늦은 밤, 세영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엄마라는 발신자를 띄웁니다. 잠시 머뭇거린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최명지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영아, 너 지금 집이지? 명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목소리를 누그러뜨립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묘하게 짓누르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영아, 잘 들어. 엄마 다시 붙잡혀갈 수도 있어. 지금 형사들이 수첩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 그거 들키면 엄마 정말 감옥 가야 돼. 세영은 말문이 막힙니다. 숨이 가빠지고 휴대폰을 쥔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합니다. 명지는 곧바로 덧붙입니다. 말투는 다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죄책감 조작은 너무나 노련했습니다. 세영아, 너 엄마 없이 너 혼자 살 수 있어? 결국 널 끝까지 감싸주는 건 엄마뿐이야. 엄마 없으면 넌 진짜 혼자가 되는 거야. 세영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말없이 듣고만 있는 딸을 향해 명지는 치명적인 문장을 꺼냅니다. 다 너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엄마 금고에 있는 수첩 좀 가져다 줘. 엄마는 밖에 못 나가. 형사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명지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감정을 짜내듯 말합니다.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돼. 정말 아무한테도. 엄마 믿지? 우리 세영이. 엄마 안 버릴 거지? 세영은 눈을 꾹 감은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명지는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올립니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잠시 후 명지의 금고 앞에 선 세영.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번호를 누릅니다. 딸깍.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엔 하얀 서류 봉투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세영은 조심스레 그것을 꺼냅니다. 손끝이 봉투에 닿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칩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숨기려던 수첩,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세영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던 검은 가죽 수첩을 꺼내듭니다.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세영의 숨이 멎습니다. 조영사와의 메시지, 유진이 사고 당시 정교하게 메모된 시간과 장소, 사건 후 입금된 금액. 세영은 손에 쥔 수첩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수첩을 덮은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해도 멈추질 않습니다. 난 뭘 믿은 거지? 정말 나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그저 죄의 공범을 만들고 싶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이는 순간 신여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큰엄마한테 가야 돼. 나한테 남은 거 이거 하나니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 세영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 그 수첩을 들고 신여진에게로 향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위해 그 발걸음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늦은 저녁, 신여진의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문을 연 여진의 눈앞에 화장기 없는 얼굴에 세영이 서 있습니다. 세영의 손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말합니다. 큰엄마,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여진은 경계의 눈빛으로 세영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줍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세영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안에 그 수첩이 있어요. 세영은 손을 가볍게 떨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가 금고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형사들이 찾아낼까봐 저한테 가져다 달라고 했고요.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세영을 바라봅니다.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세영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 안에 유진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입금 내역, 사고 시간, 장소, 그리고 은총이까지. 한순간 말이 막혀 흐느낌이 섞입니다. 세영은 고개를 들며 진심을 꺼내듯 말합니다. 그동안 제 안에서 계속 싸웠어요. 이게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인지 아닌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제 책임은 없는 건지 이제 더는 엄마를 감싸지 않으려 해요. 이 수첩, 큰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수첩을 펼쳐보던 여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여진의 뺨을 타고 흐릅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입술이 살짝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세영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세영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세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큰엄마.